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숙소발전소의 스마일입니다. 한 3, 4년 정도 유튜브를 쉬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오랜만에 인사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쉬는 동안 저희 숙소발전소라는 스타트업을 이끌면서 마을 숙소나 일반 숙소들을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유튜브로도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업로드할 생각이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요즘 해도 괜찮을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온 지 한 3년 정도가 흘렀고 게스트하우스 시장이 많이 망가졌어요. 다른 호텔이나 펜션들보다도 게스트하우스 이런 영세한 중소형 숙박 시장이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요즘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해도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게스트하우스의 최근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전국 게스트하우스 시장은 다른 숙박업종에 비해 피해가 컸고요. 그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관광객의 부재, 자본의 한계, 그리고 소비 위축,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여행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가 심할 때는 90% 이상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메인 상권들부터 영향을 입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숙소가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업종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의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는 자가가 아니라 임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한두 달만 안 와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와도 임대료는 나가죠. 관리비는 나가죠. 그리고 인건비도 나가죠. 그래서 버틸 자본이 없기 때문에 팬데믹에 받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소비 위축. 신혼여행이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모임 인원 제한도 걸려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숙소들도 운영이 되지 않았고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2021년 정도? 그때는 인적이 드문 곳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꾸 도시 말고 그 외곽으로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캠핑이나 글램핑, 펜션 같은 부분들이 호황을 누렸고요.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많은 걸 누리려고 해서 호캉스 같은 것들도 더더욱 유행을 했었고요. 근데 작년 중순, 2022년 중순부터는 호텔 펜션을 비롯한 대부분의 숙박 업종들이 빠르게 복구되기 시작했고 게스트하우스 시장도 아마 60-70% 정도는 복구가 됐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게스트하우스 형태가 조금 바뀐 건데 예전에는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같은 개인실이랑 4인 여성 도미토리, 6인 남성 도미토리 같은 이런 공용객실들이 혼재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독채 형태 아니면 한옥스테이 이런 형태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창업을 한 숙소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들보다 독채 형태의 숙소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채 형태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다른 손님들과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채 형태는 우리 일행만 있으니까 좀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인적이 드문 자연 친화적 숙소가 한옥이잖아요. 그래서 한옥 스테이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고객들이랑 같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도미토리 형태의 객실은 아직도 좀 힘들고 당분간 불안함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창업 요즘 시기에 하는 게 괜찮은가? 이 대답을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서 물어보면 아직은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명동이나 홍대, 종로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제법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올해 말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70-90%는 회복을 한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을 찾는 고객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기에는 지금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아직 외국인들은 올해 말 정도는 되어야 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메인 상권들은 회복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더 괜찮아질 내년까지 바라보신다고 하면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 대출 금리나 전체적인 건물의 시세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좀 이거는 주의해서 매물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비나 이런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 비용들도 자재값도 시작해서 다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게스트하우스 창업하시는 분들께 코로나 이후에는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낙후된 숙소들이 자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예전에는 위치만 좋으면 조금 올드한 객실이나 아니면 조금 허름한 숙소들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기본기가 없는 숙소들은 많이 내려앉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숙소들은 하나같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위생에 더 철저하고 시설도 어느 정도 깔끔해요. 그래서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예전보다 위생과 시설, 서비스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객실 가격인데 1인실은 뭐 평균 3만원에서 35,000원 사이, 2인실은 뭐 평균 평일에는 4만원, 주말에는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평균가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20, 30대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갈만한 이유가 있으면 명확히 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객실 가격이 정말 많이 편차가 심해졌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짤막하게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들, 중소 숙박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도 달고 또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풍성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